네,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한미반도체 영상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말 동안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한미반도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요, 매도 금지, 왜? 실적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원래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요. 미래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고요.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결정하는 건 하이닉스다. 그쵸? 왜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62,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67,900원, 거의 한 7만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으니까 그런 부분, 그쵸? 지난 금요일날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을 제외한다면요,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그쵸? 평균적으로 고가 정도까지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쵸?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실적이 발생해서 뭐 이런 좀 변동폭이 나왔었던 것을 제외하면 지금은 모든 부분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자, 기관들이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매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 가치는 뭔가요? 실적이죠. 그쵸? 앞으로 잘 나올 실적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반영할까요?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닥 확인하지 않는다. 바닥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가, 최고가 모른다. 그쵸? 바닥하고 최고가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요걸 베이스로 깔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고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거든요. 자, 실적이 좋다는 기준이 뭐죠? 직전 실적보다 지금이 더 좋았을 때예요. 즉,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절성을 이용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졌을 때, 그쵸? 그랬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 실적 볼게요. 왜?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의 이익을 결정하니까, 그쵸? 자, 그럼 보세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는 기준치가 이제는 눈높이가 쭉 낮아졌습니다. 왜? 적자 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적자인데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 내용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오릅니다.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기 딱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적자폭이, 자, 4분기 적자폭 감소되죠. 그쵸? 최소한 22년도 실적 정도를 회복할 때까지는 주가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원래 좋았던 실적인 연간 10조 이상의 실적을 낼 때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일단 22년도에 실적 회복하는 정도가 나오면 주가는 피크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적자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적자인데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는 뭘 가지고 오른다고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오른다. 그럼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치에서 싸다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6조. 그쵸? 지금 6조. 근데 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23년도가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22년도의 실적을 기준해서, 그쵸? 지금 PER을 계산해 보면, 자, 보세요. 22년도의 실적이 1119억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6조 잡고 1000억 잡으면 PER 60배 나오죠.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적 어때요? 276억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안 쓰나요? 사용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전기차, 그쵸? 배터리 수명보다 훨씬 더 짧아요. 반도체의 수명은 3년 터울로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원자재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비메모리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부가가치가 더 낮은 건 맞아요. 근데 비메모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사용처가 늘어난다는 건 그냥 기정사실화예요. 자, 근데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미반도체 배터리 아저씨 고소. 자, 한미반도체 측은 내용 증명에서 박 전 이사는 올 4월 당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금양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유튜브에 공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퇴사하는 사건을 초래한 장본인, 진짠지 아닌지 요건 패스. 근데 이야기한 내용.
자, 보세요. 작년까지 매출이 급감해서 회사 가치가 낮다는 취지의 박 전 이사 발언에 박 전 이사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무한 자로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세종 측은 법무법인이죠. 한미반도체의 작년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위축과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시장의 락다운 영향으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 그렇죠. 하지만 올 들어서 중국 시장 해제 영향으로 현재 중국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내년에 더 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다. 자, 요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요건 가봐야 알아요. 그쵸? 작년 매출만을 들어서 향후 한미반도체의 기업 가치를 엮어서 판단하는 건 비전문적, 비합리적인 논리 비약이라고도 부연했다. 자, 한미반도체가 기분 나빠서 고소했겠죠. 근데 요런 내용으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사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져야 한미반도체 실적이 올라갑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요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HBM이라는 새로운 사이클이 발생을 해서 그렇고요. HBM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PC의 구조상 그렇고요. 이게 스마트폰의 구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HBM이 들어가는 데는 GPU, 그쵸? GPU에 들어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GPU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AI 반도체라고 한다. 근데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HBM, 즉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의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린 핵심 내용은요, HBM은 한 분야일 뿐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는요 계속됩니다. 단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중국에 대한 락다운 영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체 주기가 늦춰질 수는 있는 거지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요. 클라우드 사업하거나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나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비메모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세대가 교체가 됩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의 교체 시기는 비메모리의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요는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 줄 아세요?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근데 싸다고 말 못합니다. 근데 앞을 반영했을 때는 이것도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쌀 수가 없지. 왜? 기존의 수요가 존재하는데, 기존의 수요 존재하지, HBM 붙었지. 그러면 당연히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의 핵심 사항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탑섹터 3가지, 4가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지난주 실적 나오면서 시간의 급락,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하락은 나오겠지만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오타입니다. 반도체를 계속 공략 중이고요. 반도체는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오를 거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중에 탑삭터는요, 3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 게임 여기까지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오른다. 그게 사이클 산업의 주가 상승세의 본질, 즉 하락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질 때, 그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왜? 실적이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매도하고 관점 자체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끝. 내용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격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쵸?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반도체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해 나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말고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쵸? 시초가 단타가 있습니다. 그 단타 종목에 오늘도 반도체 종목이 진행이 된 거고요. 물론 오늘 크게 시세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딱 보이죠?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11월 16일 어제죠? 어저께 보세요. 엊그저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쵸? 11월 16일 어저께 목요일날 수능이잖아요. 그쵸? 시초가 종목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다. 자, 근데 매일 거의 매일매일 나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요. 자, 보세요. 칩셋 미디어 반도체죠. 물론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 쪽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언제? 장시작 전에 매일매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매일매일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왜?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보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올해만 15배 올랐어요.
3분 실적 박살났는데 올해 예상 실적 달성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맞지. 구조적인 성장주다? 아니 그러면 반도체는 사이클 타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공략이 필요한 거고,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반도체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단기 매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 심리가 안정권에 들어가야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내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심리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딱 요번 주말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 단타 수익 내면서 반도체 같이 공략하세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대,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주 안에 나와야 되는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에는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가격을 잡았을 때 단기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정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딱 가져가서 공부하시고요. 이 내용 그대로 적용시켜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전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가 아니면 안 합니다. 신고가는 주식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에서 검증된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미반도체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된 걸 보면 저는 한 2주 정도는 한 6만 원을 전후한 등락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실적이 좋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매수는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그 가격대를 추적하는 게 지금 핵심 내용이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